네, 안녕하세요. 돌파건너입니다. 자, 오늘은 닥치고 주식 공부. 자, 데이 트레이딩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그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주도주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도주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올렸었고, 개념과 정의도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그 말을 보면 데이 트레이딩 할 때에 여러분들 항상 주도주에서 놀아라,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에서 놀아라, 대장에서 놀아라, 뭐 이런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실전에 닥치면 뭐가 주도주이고 뭐가 좋은 이슈이고 어떤 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이런 걸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방향을 못 잡고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 주도주 종목 선정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당일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다음 날까지 오버나잇을 안 하는 그러한 데이 트레이딩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상한가를, 자, 여러분들이 당일 주도주 종가상으로 당일 주도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상한가를 간 종목, 이렇게 짱띠 양봉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종가상으로 보면 이게 주도주라는 거 맞죠? 그죠? 종가상으로 보면. 그러면 내일은, 이길 날은, 오늘의 주도주가 내일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오늘 상 가고 내일은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도주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설명드리는 건 당일입니다. 당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그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이길 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언제? 시초가 매매로 합니다. 시초가 매매로. 왜냐면 이놈은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요이 땅 하면 뭐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노출되고 재료가 터진 거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요이 땅 하면 스타트가 빨라요. 그런 것들이 스타트가 빠른 종목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갭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갭상승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종목들은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 그 두 섹터에서 가장 갭상승이 많이 나와요. 그런 종목을 시초가에 매매를 하지, 시초가 매매를 딱 끝내면은 이게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오면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지 몰라도 이길래는 주도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에서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일을, 제가 말하는 건 당일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내일 매매하는 게 주도주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당일에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다. 당일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자, 크게 나누면, 자, 종목 선정을 먼저 하고, 그죠? 종목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노리고, 그 다음에 배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할 때에 구분 동작입니다. 구분 동작. 이게 물론 스윙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밍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을 하고 배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자기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검색식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검색식을 통해서 많이 하는 매매가 이런 매매입니다. 즉 뭐냐면 타이밍에 맞춰서 검색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검색된 여러 종목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가창을 보거나 뭘 해서 배팅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종목 선정을 먼저 하고
여기는 검색식보다는 뭐를 합니까? 등락률이라든가 시장 상황 체크를 하고 어떤 게 주요 섹터인가 이런 걸 보고 종목 선정을 하고 그 종목에다 타이밍을 노리고 베팅을 합니다. 주로 검색식을 이용하는 매매는 스켈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스타일이 스켈에 가깝고 이거 좀 자 여기다 쓸게요. 스켈에 가깝습니다. 즉 빠르게 매수 매도하는 거고 여기는 데이에 가깝습니다. 인터벌이 좀 호흡이 좀 긴 매매죠. 여기는 주로 양봉 매수 그러니까 분봉에서 양봉 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눌림봉 매매를 많이 그러니까 여기는 양봉 돌파 매매죠. 여기는 돌파 매매고 여기는 눌림 매매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자기는 검색식을 많이 이용해서 종목을 찾는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검색식을 전혀 활용 안 하고 그냥 등락률에서 시장의 이슈 좋은 테마 이런 걸 전부 다 찬찬히 훑어본 다음에 거기서 종목 선정을 하고 타이밍을 노린다. 뭐 이런 분들 가지각색일 겁니다. 두 개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스타일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면 이 방법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회전율을 극도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검색식에 튀어나오면 바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지 경험이 많고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높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직 그 좀 레벨업이 안 되신 분들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거기다 베팅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굉장히 빛의 속도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식에 눈을 뜨고 굉장히 이제 그 회전율 소액으로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률을 크게 내시는 분들은 아마 90%는 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큰 금액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를 좀 여기에서의 단점은 장점만 사용하고 여기서도 장점만 사용하려면 검색식을 이용하면서 주도주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도주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무작위로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섹터별로.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섹터들이 많이 갔는가? 자, 최근에 거를 한번 어렴풋이 제가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온 디바이스 AI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죠. 그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거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였죠? 의료 대란 일어나면서 원격 진료 종목들, 여기 이제 인성정보, 유비케어 뭐 이런 것들,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이 갔고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교육주도 같이 갔었죠. 여기 비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 김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갔죠. 의료 대란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초전도체 있었고. 그죠? 초전도체가 많이 갔었죠. 여기에 서남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AGI 범용 인공지능이죠. 여기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AI 그죠? 요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많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유수 기업들도 다 이제 AGI에 다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앞으로 좀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 업체들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최근 3일 정도에 여기에 스타트를 끄는 게 네페스 아크였어요. 그죠? 이게 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거에 뒤따라서 에이징랜드 그 다음에 별게 다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저도 장중에는 이게 뭐지 이게 왜 가지 막 찾아봐요. 이렇게. 이제 왜냐면 주도주를 찾아서 주도주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찾아놓으면 어디에서나 사도 수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종가가 항상
고가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 시장에서 그 어떤 주도주를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즉 매수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와요. 눌림에서. 그래서 눌림 매매가 가능한데, 이러한 주요 섹터들이 많이 올라간 거를 이걸 장중에 파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도대체가 이게 어디의 섹터에 속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학습이 되신 분 혹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찾겠죠. 그래서 뭐 짝짓기 매매도 가능하고 어떤 테마별로 쭉 묶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통해서 막 매매하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왜? 타이밍에만 맞추기 때문에 엉뚱한 종목도 그 검색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서 주도주가 장중에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한번 거꾸로 여기서부터 봐야 맞는데 뭐 거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에이징랜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 바라고요. 이 세팅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보는 그 세팅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실전에서는 제가 요거는 없애요. 이거는 전일 종가,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용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전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수평선으로 된 게 있어요. 하나증권은 그게 지원이 되는데 키우면 그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키움과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기 음영 근거는 요거는 여기는 다 시가입니다. 시가 아래입니다. 우리 그 시초가 매매할 때 유관상으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앵골도, 요거는 트랩이고 뭐 다른 거 없죠, 그죠? 없어요. 요거는 이제 파워 돌파, 요거는 파워 돌파인데 거래량 터진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자 여러분들이 ACN을 먼저 볼까요? 23일 날 봅시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 봅시다.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갔어요, 아침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저거죠. 뭐냐면 이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뉴로모픽 반도체 있죠. 요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그게 네페스 아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련주가 21일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도 더 이슈를 받을 거로 생각돼요. 차트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못해요. 이게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왜 간 거지? 이런 순간에 이미 우린 늦은 거예요, 이게. 그죠? 보시면 이렇게 떠버리면 이게 뭔가 있죠. 근데 우린 이 상태에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주도주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떠버리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 찾고 뭐 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죠. 이 종목이 뭐 사전에 학습이 돼 있다면 모를까. 자, 에이징랜드 한번 봅시다. 에이징랜드. 이게 25 맞죠? 잠깐만요. 에이징랜드는 22일 날에도 20%까지 올라갔어요. 에이징랜드 22일 날. 이때는 갭이 뜨고 음봉에서 놀았는데 24일 날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23일 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주도주로 이놈이 주도주 이날 몇 프로까지 갔냐면 이게 25.67까지 갔어요. 그럼 25.67까지 가는 중간에 우리한테 과연 여러분들의 레이더에 이 종목을 걸렸을까? 그죠?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각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도구가 있을 겁니다. 주도주를 찾아내는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주도주를 어떤 걸 보냐면, 일단 이 등락률로 일단은 제일 먼저 봅니다. 여기 등락률로 해서 5%짜리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적어도 5% 이상에서 그러니까 10% 이상에서 주도주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5%부터 이제 그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 이상에서 이제 이 종목을 찾는데 주도주를 찾아내고 뭐지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서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이 뭐지, 시장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종목을 압축시키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먼저 하게 되는 과정이죠. 타이밍은 그 둘째 문제고, 그렇게 찾아내는데, 자, 이게 이렇게 이날 25.76 같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기 보시면, 자, 빌빌했어요. 2시까지. 자, 이 에이지 랜드가 전일엔 좋았죠. 전일에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20%까지 갔기 때문에 전일엔 주도주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냥 이 상승률만 보면. 근데 오전에는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빌빌했잖아. 이걸 누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시 30분 넘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잘 봅시다. 자, 제가 종목을 찾는, 주도주를 찾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랑 다르시면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주도주 찾는 거는 여기 있죠. 5% 이상. 여기 5%거든요. 5%. 요거는 20%예요. 요 사이에서 5%고 20% 사이에서, 그죠? 당일 고가 돌파하는 종목만 검색을 해놓은 겁니다. 당일 고가 돌파. 이렇게. 요런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게 걸리냐면 5% 이상에서, 물론 상승률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걸려요. 이런 것들. 여기 5% 이상이죠. 자,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딱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일단 딱 검색해 놓은 다음에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겠죠. 위치가 괜찮은가 아닌가. 괜찮네. 그죠? 여기 뭐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종목 선정을 먼저 하고 타이밍을 잡는 거, 그 다음에 타이밍을 먼저 하고 종목 선정을 찾는 것,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합쳐놓은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등락률하고 플러스 검색식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슈, 어떤 게 이슈가 있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테마군에 속하는가, 요런 거를 추가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등락률까지 다 포함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차트도, 일봉 차트도 괜찮아요. 이게 이 종목이. 자, 이 순간에 발견됐다면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종목 타이밍을 어떻게 노릴까요? 이 종목이 주도주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주도주라면 이놈은 어차피 상승할 것이다. 그죠?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사도 수익이 나요, 주도주라면. 근데 우리는 종가상 이놈의 주도주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기술적으로 종목 선정을 한 다음에. 자, 타이밍을 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음봉에서 눌림목을 매수할 건지, 그 다음에 눌러줬다가 다시 나오는 양봉 매수를 할 건지, 이 두 개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음봉 매수할 경우는 어떻게 설명했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음봉 매수하는 사람은,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자, 이게 당일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이걸 당일 고가라고 치면, 음봉 매수하는 사람은 지지선을 매수해라. 그때 지지선도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근접했을 때 하라. 그죠? 이렇게 해서 당일 고가를 넘잖아요. 이렇게 넘으면 기다렸다가 눌러줄 때 음봉 매수를 하라. 이게 지지선 매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직전 고점을 또 넘고 나서 눌러줄 때 지지선 매매를 하라.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지선 매매는 여러분들이 할 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일 고가가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뭐냐면 이게 당일 고가라면 이 지점이 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 여기는 당일 고가, 직전 고점.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전 저점.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선 매매는.
근데 이 고가 A 고점을 치고 두 번째 저점이 낮아졌을 땐 여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하지 말고 확인만 하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음봉 매수예요. 지지선 매매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양봉 매수는 이렇게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나가는 여기 있죠. 트렌드 매매 예비신호 단고 돌파 여기까지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트렌드 매매 여기 예비신호 하나 있으면 그것도 되고 단고 돌파 매매 그죠? 요겁니다. 돌파 매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C 돌파 매매 그죠?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돌파는 자, 이거는 파워 돌파는 뉴스메이가 빼시고 당일 고가 돌파, 트레 돌파, C 돌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돌파 매매는 그 위치가 이 보시면 여기 당일 고가 돌파하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 트랩 눌리면서 나오는 트랩 매매, 그다음에 C 돌파 매매, 여기서 자체 돌파 매매. 돌파는 이거밖에 없고 음봉 매매에서는 지지선 매매 크게 나누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자, 다시 보면 일단은 제가 종목 선정에 여러분들한테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제가 지지선 매를 끄라 그랬죠. 어제 당일 고가가 지지선이 된다. 여기에 무조건 수평을 꺼주세요. 이걸 지지선으로 보고 돌파 매매하시는 분은 이거 호가창 보고 매매할 수 있겠지만 눌림목 매수하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매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틀리다. 타이밍 잡는 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이 됐다면 이 종목이 당일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도 많고 등락률도 좋고 이슈에도 뭐 섹터 오늘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다 눌러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선까지 눌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지선까지 넘고 안 오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를 한다? 트렌드 매매 당일 고가 돌파까지 이렇게 이런 식의 매매를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거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양봉 매수 하시는 분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음봉 매수 하시는 분은 자 여기 또 하나 생겼죠. 자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인 마디가 끊어지는 자리가 지지선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여기 내려주면 여기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요. 이렇게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매매 못해요. 왜냐면 20% 넘기 때문에 음봉 매수하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행보하면 매매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가 종목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음봉 매수자에겐 기회가 없다. 양봉 매수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여러분들이 주도주 종목 선정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 이렇게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을 찾으라 이거예요. 검색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나와요? 주도주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주도주는 5%에서 20% 사이에서 계속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거를 찾아내면은 일봉상 괜찮은 모양이 나오고 그 종목이 왜 올라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종목을 탐색하다 보면 조사에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구나. 재료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이 굉장히 압축되고 연관 종목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연관 종목에서 대장이 뭐냐? 짝짓기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요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요거 검색식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키움도 다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한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이런 거 다 삭제한다 치고 자 가격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등락률은 제가 했죠. 자 5%에서 여러분들 22%로 줘요. 20%.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해놓은 거지 뭐 여러분들이 3% 해도 되고 25% 해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범위를 좀 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 금액도 500원 이상 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건 키움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가격 있죠. 가격. 키움도 시세 분석으로 하면 다 됩니다. 요거. 그래서 주가 비교 요거 있죠. 주가 비교. 요렇게 해놓고 자 일봉에서 그 영봉전 고가 있죠.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고가만 걸리겠죠. 고가 돌파하는 것만. 그 다음에 뭘 해요? 자 일봉에서 양봉이 일분봉에서 양봉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1분봉에서 양봉이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등락률. 그죠? 일봉전 대비 등락률 해주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일봉전 대비 뭐 1%. 자, 1%. 1%에서 이건 30% 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등락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와야 좋으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냥 최소는 여러분들이 그냥 2억 정도. 가장 적게. 자, 1분 봉상에서 2억 정도 들어오게끔. 그죠? 미니멈. 이거보다 더 작으면 좀 호가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3억으로 해도 되고 5억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늘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나타나면 하나 둘 이 거래 금액만 높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떤 게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만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봉상에서 어떤 게 걸리냐면 이렇게 정고 돌파, 이게 정고점이라면 정고 돌파하는 종목도 걸리고 아닌 것도 걸리고 막 할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고 돌파했거나 혹은 신고가를 갔거나, 그죠? 요런 종목을 우선순위로 봅니다. 요런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또 쉬워요. 다 나타나요. 어디 뭐냐면 키움도 있을지 키움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NCN을 치잖아요. 그러면 에이징 랜드를 치면 여기 유로모픽 반도체 이렇게 가지고 관련 종목이 쪼르륵 뜹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일 상승률 높은 거면 아, 이게 관련 종목이고 짝짓기 매매도 가능하겠다. 주도주는 이거구나. 그럼 이렇게 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종목을 노려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등락률만 보면 여러분들이 등락률 이것만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느 종목이 도대체가 관련이 돼 있고 주도주가 돼 있고 이게 잘 모른다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건 양봉 진행, 어떤 건 음봉 진행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종목들의 어떤 군집 현상, 우르르 현상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각각 개별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잘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있죠. 그거는 늘상 틀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종목 아까 제가 얘기한 종목 선정을 이렇게 찾는 거죠. 검색식을 통하고 등락률 찾아서 같이 해서 종목 선정을 딱 하놓습니다. 주도주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타이밍 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음봉 눌림목을 하든 여러분들이 양봉 돌파 매매를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맡길게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걸 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봉 돌파 매매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봉 매수자는 이거는 매수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고 양봉 매수자는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보시고 패트론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 패트론이 보시면 이게 23일이죠? 아, 이거 아닌데. 17.39까지 올라가서 17.39. 이게 과연 주도주였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좀 뭔가 개별주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왜냐면 NCN, 에이징랜드 이런 AGI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랑 동떨어진 섹터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걸리냐면 보세요. 제가 5% 이상에서 걸린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본다? 주식 차트를 보겠죠. 일봉의 위치가 정고 돌파했나? 그죠? 이런 걸 보면 차트상으로 괜찮네. 이런 느낌이 가지면은 이 종목도 우리는 눌림목에서 잡든 여러분들이 양봉 매수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더. 자, 양봉 매수는 뭐 할 수 있겠죠. 음봉 매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른 거 막,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검색식을 돌려서 막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놓칩니다. 왜냐면 타이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타이밍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괜찮다 모양이 그러면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올라가다가
지치면 내려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마디 지점을 찾아라. 마디를 찾고 그걸 지지선으로 보고 이제 하는데 거기까지 안 오면 양봉 매수를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오다가 말면 참고로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요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박스 친 거 있죠? 요게 뭐냐면 이 당일 고가에서 마이너스 2% 떨어진 걸 제가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예비 신호 트렌드 매매 설명할 때 이거 설명드렸었죠? 뭘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비 신호 단고돌파 트렌드 매매 할 때는 요렇게 여기 당일 고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당일 고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게 최소 마이너스 3%를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예비 신호로 한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저는 이 범위를 더 좁혔어요. 마이너스 2%로 저는 주고 요 안에 타켓에 들어온 종목만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 고가 돌파를 할 때에 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2%입니다. 마이너스 2%를 제가 이렇게 음영을 준 겁니다. 물론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각상으로 보기 좋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종목 있죠. 이렇게 나온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를 돌파할 때를 혹은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를 타이밍으로 잡는 매매를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 지향을 합니다. 실전에서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눌림목을 매매하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찍었어.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찍었습니다. A라는 종목을 찍고 음봉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 잘. 이거 정말 짜증나고 다른 종목을 봐야 되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찍었다면 끝까지 지켜보세요. 언제까지? 이 종목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음봉일 때는 매수하지 말고 단봉일 때를 잘 봐라. 그러니까 음봉 빠지다가 단봉이고 이 단봉의 고가를 넘는 지점을 잘 봐야 된다. 이게 반등의 첫 시발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이 막 음봉에서 떨어질 때 막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도주도 아니고 이상한 종목 막 음봉 떨어진다고 막 매수해버리면 더 떨어져서 물타기 해서 최저점에 팔고 멘붕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점점 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조정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러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여기보단 나아요. 여기보다는 지지선을 등에 대고 아시겠죠? 그래서 단봉을 기다리세요. 또 이거는 양봉 매매하시는 눌림목에서 양봉 트렌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짱대 음봉 떨어졌다가 짱대 양봉 나와서 매수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봉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봉이 나올 때 눌리면서는 항상 단봉을 기다려라. 이런 데서 막 잡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양봉 매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매매다. 그죠? 음봉 매수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자리는 아니죠. 이 자리는 못했을 것 같고 여기도 못했을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봉이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목을 봤다 할지라도 검색식을 막 돌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는 거죠. 자, 이것도 금요일날 꽤 15%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저거죠.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테마주죠. 그래서 유비케어 뭐 이런 걸 원격 진료랑 같이 갔었죠, 이게. 그렇죠. 메타가 원격 진료. 자, 그럼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잡혔을 때 제가 아까 만들어준 검색식에 잡혔을 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여기죠. 고가가 몇이냐면 2440.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자, 여기도 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도 걸릴 수가 있지만 추가 상승이 없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그랬죠? 지지선 매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 무조건 당일 고가 많이 나오는 지점을 걸어. 여기죠, 여기. 여기를 긋는 거예요, 여기. 지지선 매매하시는 분 여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지선 매매를 하시고, 양봉 매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후가창을 보고 매수해야 돼요. 자, 요런 게 뭐예요? 트랩이 나오면서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예비신호 타이밍이죠. 그럼 이걸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속가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2465 당일 고가를 넘을 때 들어가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트랩이 나올 수 있고 예비 신호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N자형 매매를 많이 해라. 그렇죠? 이렇게 당일 고가를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이제 양봉 매수하는 사람, 돌파 매매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당고 돌파하는 매매, 당일 고가 돌파하는 매매가 여기에 속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무서우면 눌러줬다가 여기 트랩이 나올 때, 그죠? 트랩이 나오거나 예비신호 나오는 걸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여기를 넘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호가창을 보면서. 그게 이런 거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고 요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곳에 있는 종목을 많이 한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일 고가를 갱신해야 돼요. 무조건. 당일 고가를 넘지 않는데 추가 상승은 없죠. 그 다음에 막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도 직전 고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추가 상승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위치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가만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분화해 보면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매수, 이거, 그 다음에 눌림에서 나오는 돌파할 때 매수 시점,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매수 시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라. 그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나온 거, 이렇게 떨어졌다가 눌림에 나올 때 매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당일 여기 직전 고점을 넘을 때 매수. 이 돌파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돌파 막 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물론 이거 당일 고가를 돌파하고 또 갈 때 추격 매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당일 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당일 고가 돌파 영역에 포함되고, 이 세 개가 다 성격이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자, 요거를 도표로 나타낸 게 이제 여러분들 이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당일 고가 돌파를 할 때 많이 매수를 하는 편이다. 혹은 눌림에서 나오는 트랩을 하는 편이다. 혹은 C돌파를 하는 편이다. 이게 아니라면 이제 쌍바닥이 하나 더 있겠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양봉 매수를 하는 건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률이 높은 그 패턴은.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하는 요령은 대충 감을 잡았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못하죠, 여러분들. 왜 못하냐면 계속 양봉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음봉 매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매드 팩토 같은 경우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무슨 그 재료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날의 주요 섹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검색해 보여드린 거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태에서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 걸리는데 이게 오늘 주도주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뉴스가 있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주도주가 되려면 뉴스를 먼저 봐야 돼. 이게 뉴스가 나온 게 있나? 그 다음에 거래량은 괜찮은가? 그 다음에 뭐 차트 위치는 괜찮은가? 거래대금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면 더 갈 것이고, 주도주가 아니라면 꺾어질 것입니다. 주도주가 가려면 이게 양봉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와야 되겠죠. 최대한 2개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놔뒀다가 눌러줄 때 노리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마디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지라인을 보는 거예요. 지지선 매매하시는 분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때는 뭐예요?
트랩이나 예비 신호, 당고 돌파,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매매를 잡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런 거 이제 당일 고가 돌파가 되는 거죠. 안 왔으니까 보세요. 요런 것들이 이제 당일 고가 돌파 매매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요런 지점에서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서.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원리가.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당일 고가를 갱신하면 더 간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우상향으로 간다. 고점이 갱신되면 추가 상승한다. 이런 그냥 간단한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또 갱신된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잘못하면 또 퐁당해버려요.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보시면 또 여기 당일 고가 돌파하고 여기 보시면 요런 지점들이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요런 지점들이 여러분들 검색식에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비신호 검색식까지 다 제가 줬잖아요. 그쵸?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걸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한테 하는 매매. 그게 여러분들이 당일 고가 돌파 매매, 예비신호를 통해서 하는 매매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음봉 매수자라면 이거는 매매하기가 어렵다. 기회가 없어요. 주도주를 찾았다 할지라도 이게 주도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주도주가 어차피 갈 종목이다 하면 여기서 매매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잘못하면 퐁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놈도 주도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요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죠. 자, 셀바이오 휴먼테 이것도 이제 당일날 어떻게 걸리냐면 이런 식으로 걸려요. 여기에 이 지점에 걸려. 이건 파워돌파 나오고 이런 파워돌파 나올 때는 뉴스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펑 켰어요. 그죠? 당일 고가가 갱신됐어요. 그러면 지지 라인이 여기거든요. 일단 5% 위잖아요. 그럼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폭 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매매가 어렵죠. 이런 거.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뭐예요? 이게 요거 예비 신호를 보고 호가창 보고 이제 매수해서 돌파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요 당일 고가를 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급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매매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낯설지도 몰라요. 이게 좀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돌파 매매는 당일 고가 돌파 매매도 굉장히 유력하고 굉장히 선호할 만하다. 그 다음에 눌림에서 나오는 거 시돌파 매매. 이 세 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할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야 돼. 배우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제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되고 주도주를 찾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찾는 요령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자, 고용이 이렇게 갔어요, 이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자, 제가 아까 올려드린 검색식을 보면 어디에서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승률 1%니까 여기 걸리고 여기는 안 걸리고 자, 여기서 걸리는 거겠죠. 여긴 없네요. 여기 가서 요거 몇십 프로예요. 잠깐만요.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고용이라는 종목이 딱 걸렸을 때에, 그죠?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세요. 자, 이게 뭐, 지금 이 당시 가격이 20286이거든요. 20286 한번 볼까요? 자, 예를 이 정도, 주가가 요 정도 온 거예요, 요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당일 고가 넘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고용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주도주라는 걸 알지 실전에서는 막상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일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이게 주도주로 성장을 할까 이거에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 매매를 못해요. 그럼 어디서 하냐? 이놈이 좀 더 상승하면 이제 그때 알게 되겠죠. 이놈 주도주인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10% 넘어가면 10%를 넘어가면 이놈 뭔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생각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눌림목을 보시면 돼요. 눌림목을 누르면. 근데 어때요? 눌림목도 안 왔어요. 계속 뭐예요? 요 박스권, 그죠? 요 음영침 박스권에서 예비 신호주고 올라가고 예비 신호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눌림목을 살짝 줄 때 그냥 우상향을 한다. 그죠? 그런 느낌을 빨리 낌새를 차리고 눌림목에서 그냥 자꾸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그죠? 물론 매매를 잘한다면 여기 들어가서 손절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도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한 10%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Y시킨 한번 보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이런데. 자, 이렇게 파우더파 나오면 항상 우리는 매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뉴스가 나온 거겠죠. 뭐 갭이 뜨고 이렇게 갔는데 뭐 어떻게 매매합니까 이건? 물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지선 매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일 고가를 넘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면 여기 왔죠. 여기서 매수할 수는 있어요. 이런 매매 지지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저같이 양봉을 선호하는 사람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들어와요. 이런 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제가 쳐다보는 거 어디서 쳐다보냐면 여기에서 쳐다봐요. 여기서 정도에 한번 쳐다보고 고가 넘나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이게 주도주가 아니라면 이건 아예 버리죠. 그죠? 매매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2월 22일 날. 2월 22일 날 다버링크가 상한가 갔어요. 이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이 당시에 뉴스가 뭐냐면 이놈이 이게 무슨 업체냐면 그러니까 단말기 제조업체인데 이게 그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를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추가됐다 해서 오른 건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다버링크라는 종목 아십니까? 이거 22일 날 2억이에요. 22일 날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갔어요. 이거랑 같은 저기 뭐야 뉴스라 이슈로 움직인 게 뭐냐면 아센디오예요. 아센디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엔터테이너 회사는 똑같아요. 이것도 사업 목적에 뭐 초전도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 사업 목적으로 초전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똑같아요, 다버링크랑. 근데 이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돌렸다면 5% 이상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건 이건 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거래대금 아까 2억으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걸리진 않았겠죠? 가온칩스. NCN 22일 날 NCN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NCN 아까 차세대 AI 그죠? 그러니까 뉴로모픽 그 테마주로 해서 간 거거든요. 이게 NCN이. 가온칩스는 온디바이스의 그거죠. 온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반도체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5% 이상에서 걸렸을 때의 양봉이 나온 거는 요거 이제 음봉이죠. 이거는 음봉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음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봉이 전환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여기 왔을 때 보시면 이게 이제 22일이죠. 22일. 자, 여기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고 상한가를 갔어요. 이날.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과연 눈치를 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이놈이 상한가를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차트만 모양 보고 뭐 데이나 스캔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이놈이 만약시 여러분들이 이거 주도주인가 온디바이스의 그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거 다시 반등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상 힘들다 파악하기가 주도주라고 파악하기는. 근데 어디서 좀 아냐면 이제 10% 넘어가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가 음봉이 시가라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시가를 돌파하면 더 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우리 그 시초가 2 패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음봉 매수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지지 라인 생겼죠. 당일 고가 무조건 걸어 여기. 근데 안 와요. 자, 눌러주나 한번 봅시다. 자, 눌러줬죠. 얼마큼 눌러주나 볼까요? 안 주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봉 매수하는 사람은 손가락 빠는 수밖에 없어요. 양봉 매수자는 예비 신호가 나왔으니까 당일 고가 돌파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또 여기 나왔고.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고, 요 예비 신호를 보고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매매가 양봉 매수는 가능하죠. 근데 엄청 흔들게 갔죠? 흔들게 가면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야? 시돌파잖아요. 여기에 또 당일, 여기 이제 직전 고가 돌파. 그쵸?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요건 직전 고가 돌파니까 시돌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지점, 요것도 여러분들이 검색식으로 시돌파 검색식이 있는데 그거로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당일 고가 돌파할 때만 찾아내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고. 자, 유니캐스트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검색식으로 돌리면 이 지점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이렇게 뜨는데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반도체 쪽이죠.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온칩스, 유니캐스트, 제주반도체 요렇게 제주반도체가 먼저 제일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온칩스랑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렇게 지지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인데 여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 가면 예비신을 보고 여기 당일 고가 돌파를 넘을 때 매매를 한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 예비 신호를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자, 21일 날 이제 네페스 아크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침부터 올라갔죠. 아침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 주도주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가가지고 매매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는. 그쵸?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 정도 가면, 아, 이거 주도주다. 물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선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 정도 올라가면 이미 주도주다, 이놈이.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막 뒤지기 시작하죠.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놈이 왜 올라갔지? 관련 종목은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탐색을 해서 이놈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해서 노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노리죠.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음봉 매수 있고 양봉 매수 있는데 음봉 매수는 지지선 매매, 양봉 매수는 트랩이나 당일 고가 돌파 매매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할 때 막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당일 고가를 넘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이런 것조차도 매매를 안 해요. 여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좌중간에 관심 종목에서 지켜만 보지 매매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여기를 당일 고가를 넘어야 추가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못 넘으면 추가 상승 못 한다. 이런 마인드가 갖고 있어요. 항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실전에서는 또 다르겠죠. 느낌이. 호가창을 움직이는 호가창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약한데 아마 여기서도 또 속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기본 매매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계속 지금 보시면 노란 박스 안에서 트랩이 나오고 예비신호 나오고 계속해서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 2%가 금방 나와요. 그죠? 2%. 요 봉 하나가 2%, 2.6%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당일 고가들,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고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넣어서 당일 고가 돌파를 하든 눌림목에서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종목당 1%를 먹고 5회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원금 대비 5%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 20% 수익은 나오겠죠. 최소.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하루 1%가. 하루 원금 대비 1%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좋은 종목 찾아서 단 1회 매매하면 1% 먹기 쉬워요. 이게. 근데 누적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빨리 매매를 끝내는 게 좋다. 수익 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오전에 수익 내고 오후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거 아마 지겹도록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을 때 막 찾지 마시고요. 그 순서, 구분 동작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등락률 순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요.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까 검색식 하나 올렸죠. 당일 고가를 매번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그죠? 1. 당일 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을 본다. 그죠? 갱신하는 종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2. 차트 위치를 본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차트 위치는 뭐냐? 전고 돌파나 신고가냐? 요거를 주로 보고, 혹은 쌍바닥에서 나오는 거냐? 일단 차트 위치가 좋아야 되고, 3.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갔지? 이걸 봐야 되겠죠. 뭐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4. 이거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이 뭐 있나? 그죠? 관련 종목. 그래서 대장주를 해야 되고, 대장주 못하면 최소한 2등주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5. 등락률을 찾아야 되겠죠. 등락률도 높아야 되겠죠. 자, 요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면 돼요. 종목 선정. 근데 여러분들이, 자, 아까 5%에서 그 당일 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찾으면 이게 주도주가 될 싹스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5%에서 당일 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찍어두라. 10%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 무조건.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운동장을 두 개로 나누되 주도주 매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당일 고가는 종목이 5%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눌러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양봉이 계속 나와서 이 10%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주도주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완전한 주도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대장인가? 이등주인가? 이게 오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맞나? 이런 거 체크하고 종목 선정을 한 다음에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면 여러분들 주도 찾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지금 당일 고가 돌파 그거 올렸잖아요. 검색식.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온갖 잡스러운 검색식을 다 이용해. 여러 종목, 그러니까 눌림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물론 틀어놓죠. 저도 틀어놓지만 그거는 여기에서 나온 종목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희 검색식을 보면 트랙 검색식이 있고 트랙과 예비신호 검색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양봉일 경우 시돌파 검색식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주도주가 이렇게 당일 고가하고 주도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종목을 여기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목을 잊어먹지 않게 해서 돌리는 거지, 이것만 보고 막 매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엉뚱한 종목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치러놓고 주도주 몇 종목, 한 서너 종목? 3개에서 5개 종목을 한 주씩 다 사놔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면 체인지하고 해서 관심 종목을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 할 거 5종목으로 압축을 시키고 그 중에서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주도주 찾는데 그 어려움을 약간 덜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여기에서 안 나온다. 10% 이상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싹스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10% 아래에서 싹스가 좋은 놈.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는 이런 종목보다도 이런 건 개별주잖아요. 뉴스가 나와서 파워돌파 나오고 갭 VI 가고 갭도 이런 건 다 개별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르르 종목이 나와야 돼. 테마 이슈,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테마 종목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주도주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먼저 하시고, 이 종목이 아닌 것 같다면 그 종목 탈락시키고 다른 주도주 한번 골라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
타이밍은 제가 지지선 매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봉 돌파 매매 방법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지지선 매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봉상에서만 올렸고 분봉상에서는 제가 동영상을 안 올렸는데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지지선은 지지 역할을 하는 게 당일 고가, 직전 고점, 직전 저점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걸 차트상에서 보면 당일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된다. 당일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이거 지지가 된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된다. 이 세 가지밖에 없다. 1, 2, 3. 그 다음에 아니. 자, 당일 고가 여기 당일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되는 거죠. 직전 고점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이 지지가 될 수가 있다. 1, 2, 3.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선 매매는.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그 주도주 종목 선정 요령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이 드렸는데 마음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아까 제가 올려드린 검색시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변형시켜서 하든 뭘 하든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을 찾고 그렇게 한번 종목 선정을 해보시고 타이밍을 노리세요. 검색시 갖고 막 매매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